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당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권한 대행과 일단 직무 대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직무 대행 체제로 가닥을 잡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권한 대행은요, 당대표가 없어져가지고요, 다음번 전당대회 때까지 원내대표라든지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네. 그 직을 대행하는 것. 그래서 무조건 전당대회를 기본 전제 하에 놓고 이제 그 직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그 직의 대표는 그대로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신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직으로 당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민의힘의 당원 29조를 보면은 권한 대행이 있고 당원 29조 1을 보면 직무대행 규정이 있는데 29조를 보면 거리가 된 경우에는 당대표 다음번 전당대회 선출 전까지 원내대표가 그 직의 권한을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거나 뭐 자리를 외국에 갔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징계를 당해서 그 직의 권한을 정지당했을 때는 원내대표가 이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당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줬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 이후인 내년 1월에는 당대표직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내년 6월 11일까지는 다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 최고위원들 논의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맞다, 직무대행 맞다라고 유권 해석과 결정을 내려줬고요. 지금 의총에서도 이대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전당대회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고요. 내년 1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경찰에서 기소를 당하거나 진짜 이거 사실이다. 그래서 기소를 당하면은 다시 다른 차원의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대표직에 다시 복귀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내년 1월에 당대표직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거리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또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집권 초기이잖아요. 집권 여당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지금 뭐 초기 집권 초기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국회에 있어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인데다가 이 여당이 내분을 한다거나 권력 투쟁을 해버리면 사실 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당이 흔들리고 계속 시끄러운 부분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중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이제 보기에 이게 지금 당이 정리된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아무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도 각자 다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6개월 동안 당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좀 흔들리지 않고 당을 끌고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름의 리더십이나 지도력을 좀 보여줘야 할 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게 좀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이나 차기 당권 주자라고 거론되고 있는 김기현 그리고 뭐 정진석 의원이나 뭐 정우택 의원도 뭐 거론되고 있다고는 하던데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 체제를 좀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임에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뭔가 불만이 좀 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들 사이에서 또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권 초기잖아요. 초기에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기여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이게 과연 통제가 될 것인가? 대통령 한마디로 이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계속 시끄러운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똘똘 뭉쳐서 같은 정치 색깔을 냈던 그런 정치인들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포스트 이준석 체제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뭐 일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권성도 원내대표가 차기 당권 욕심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맡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준석 대표를 복귀시킨 이후에 전당대회 때 그때 본인이 당권을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욕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공격하는 친윤 세력들이 다른 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 당규에 맞는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를 좀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은 지금 많은 정황상의 증거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기획을 했을까? 과연 윤리위원회가 정말 독자적인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돼서 지금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야 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과 전직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징계 절차를 지금 진행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당대표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징계를 했겠습니까? 다른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 있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본인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진복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고 난 다음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습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친윤 세력들이 임시전당대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당권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저게 맞는 행동인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떠한 사심, 본인의 다른 욕심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과 다른 친윤 세력들 간의 어떤 이견 다툼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요, 원내대표이자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을 갖고 있잖아요. 몫을 갖고 있잖아요. 힘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뭔가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요?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본인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기획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윤핵관들이 어떠한 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쫓아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그럼 왜 쫓아냈냐?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결국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하고 6개월 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 뭐 한 거야? 라고 황당해할 수는 있죠. 근데 하지만 모든 것은 좀 순리대로 가야지 무리해서는 더 큰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뭐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당권 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의 움직임도 바쁩니다. 일단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이번 주에 공부 모임을 예고했고요. 또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지난 주말에 약 1,100여 명,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대규모 산행 모임을 갖는다라고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뭐 보면은 새 과시, 새 결집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의원 뭐 지지 모임이라고 옷 벗어 23대 나눠 세워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1,100명을 관광버스 23대에 태워가지고 산악회 나들이를 간다. 국민들이 뭐라고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당연히 이건 뭐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공부 모임을 한다, 뭐 한다. 결국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직이 이제 사실 거리 상태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사고 상태에 놓여서 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고 언제 전당대회를 치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권력 공백 상태가 됐는데 그걸 내가 지금 메워야 되는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이 결국은 이제 몸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뭐 장제원 의원은 장제원 의원은 나름대로 지금 네. 몸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국민들 위해서도 안 좋고요. 예. 국가를 위해서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측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찌됐든 예. 간에. 그러면 집권 여당으로서 이 대통령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대통령하고 지금 경제 위기, 뭐 민생 위기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코로나도 지금 어떻게 재확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해 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정치 세력을 자기 주변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검사 출신 자기 지인들 자기 주변에다 포진시키는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이제 정치 세력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인사를 해버렸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또 막 권력 싸움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너무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얘기를 들으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은 도대체 정치권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뒤죽박죽이고 좀 정돈되게 표현하면 좀 일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들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 권력 다툼을 뭐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 권력 싸움에만 매몰되다 보면 국민들 삶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정치권이 고민하면서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이었죠. 미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주제곡 바람의 빛깔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몇 년 전에 안철수 대표 비판할 때 좀 사용했던 그 음악인데 장성철 소장이 뭐 누구를 만난다든가 네. 뭐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얘기 좀 들려오는 거 없습니까? 그냥 알려진 거로는 법조인들과 좀 만나서 예. 향후에 법적으로 어떻게 좀 투쟁 아니면은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걸 논의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알려져 있고 일단 측근들과 좀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겠죠. 근데 주위에 이준석 대표를 아끼는 많은 분들은 예. 그냥 받아들여라.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렇죠. 정미경 예. 최고위원도 오늘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의 공조직이었던 윤리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숙해져서 돌아오는 그래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선배 정치인들의 조언이거든요. 그러한 조언들도 당연히 들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SNS상에 올린 그 바람의 빛깔이라는 그런 노래의 마지막을 보면은 예.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는 나무를 베면 얼마나 크게 될지 알 수 없다. 거기에만 그래서 포커스가 예, 되겠죠. 나를 베면은 내가 어떻게 예. 될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식의 조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대의 마음을 활짝 열어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노래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갈등과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당대표로서 다시 복귀하게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보다 더 진중하고 책임 있는 당대표의 무게감을 아는 예. 그런 보다 한층 더 성숙되고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예.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예. 좀 성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한 뭐 정치권 선배들의 그런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체로 한 60% 가까운 분들이 징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적당하다, 부족하다라는 의견은 갈렸지만 징계는 하는 게 맞았다라는 그런 여론이 한 60%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정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갈림길일 텐데 반격 카드가 좀 있을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 마땅히 잘 안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첫째로 지금 이제 윤리의 징계가 네. 그냥 윤리에서 이른바 성상납 의혹과 관련돼 있는 뭐 증거를 소멸하려고 했다거나 뭐 예. 감추려고 했다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김철근 정무실장하고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구든 이걸 보더라도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예. 이런 방식으로 징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문제와 관련해서
윤리에서 징계한다고 할 때 예. 이게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겠습니까? 네. 어렵다는 거 뻔히 알고 시작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그러면은 사법 처리까지 다 끝나고 그러면 징계한다 그러면 성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어요? 네. 애초부터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실은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건 다른 뭔가가 작동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작용한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권 초기고 대통령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맞서서 뭘 얻을 수 있겠는가.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정하게 타협한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진 사퇴가 제일 최선이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계속 윤리위에서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회의도 한 2주 뒤로 미룬다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질서 있게 정리하려고 했던 작업이 사실은 잘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무거운 징계를 한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혼란을 일정하게 감수하고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복귀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약에 이번 판을 끌고 가면 네.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결국은 굉장히 더 시끄러운 방법으로 네. 문제가 정리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쉬는 방식이든 예. 뭘 자숙을 하든 간에 6개월 뒤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고 하는 것은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겠다고 하는 의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일정 부분 현실적인 측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법률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예.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석 대표 행보 궁금합니다.